안녕하세요. 65회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을 살펴보겠습니다. 종산택이라는 회사고요. 컴퓨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입니다. 회계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1번 행복은행에서 신규로 통장을 개설하였다. 다음의 내용을 거래처 등록 메뉴에 입력하시오. 거래처 등록 메뉴를 열어서요. 코드는 98500 행복은행입니다. 금융기간 98500 행복은행. 유형은 당좌예금이죠. 2번을 눌러주시고 계좌번호는 311007 311-007-154670 누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번 문제는 풀었고요. 종료 버튼 눌러서 나가고 2번에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으로 차량의 운용 리스로 계정 과목을 추가하려고 한다. 해당 항목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 등록하시오. 계정 과목을 추가 등록하려고 한다. 코드는 860번대, 계정 과목은 차량의 운용 리스료. 860번대 차량의 글자가 안 보이네요. 운용 한 칸 띄우겠습니다. 운용 리스료. 성격은 경비니까 3번이고요. 성격은 경비 3번. 현금 적유 1번에도 적어야 됩니다. 적을 게 있습니다. 3번을 선택하고 탭을 눌러서 내려가면 되겠습니다. 1번에 영업용 차량의 운용 리스료 지급. 엔터를 쳐서 내려가고요. 종료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 및 누락이 발견되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정기분 재무상태표 중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시오.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들어가 보시면은 세금과 공과금이 5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50만원을 적어야 됩니다. 540만원이 아니라 450만원을 적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당기순이익이 변하게 되겠죠. 엔터를 치겠습니다. 당기순이익이 변하는 것을 한번 잘 보세요. 당기순이익이 240만원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은 240만원을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당기순이익 240만원으로 변경해 주고요.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당기순이익 240만원 맞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400이죠? 네, 잘못 봤습니다. 당기순이익이 2400을 누르게 되면은 차기 6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변하게 됩니다. 당기순이익을 2400을 넣으면은 2월 이익잉여금이 124 1억 2400이 되는데요. 이것을 다시 재무상표를 가서 1억 2400으로 고치게 되면은 대짜 차액이 없어질 겁니다. 엔터를 치겠습니다. 엔터를 치게 되면은 대짜 차액이 없어지면서 맞게 되었죠? 그러면은 3번 문제가 끝나게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하시면서 8월 25일 소망은행으로부터 5년 후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차입하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일반 전표 8월 25일 차변에 보통예금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았다고 합니다. 대변에는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장기 차입금 1억 원을 소망은행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1번 문제가 끝나고요. 9월 10일 회사는 전 임직원의 퇴직금에 대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8월분 퇴직연금 1000만원을 당사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9월 10일 차변에 확정급여형이니까 퇴직연금 운용 자산을 선택해 주셔서요.
따로 거래처는 없고 1000만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 납부했고요. 네,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확정 기여형이라면은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 아니라 퇴직급여가 되겠죠. 자, 그러면 9월 20일, 9월 5일날 수령한 가수금은 우리전자에 제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 50만원과 그리고 우리전자의 외상 매출금 5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9월 5일날 가수금이 있었나봐요. 저 가수금 대변에 100만원이 있죠. 근데 9월 20일날 확인해 보니까 차변에 계정 과목은 아까 있었던 가수금 100만원이 대변에 매출하기로 하고 받은 계약금이니까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우리전자 거래처를 넣고요. 50만원 대변이죠? 대변 50만원을 넣고 그리고 나머지 50만원은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을 우리전자에서 회수한 것으로 입력해주면은 3번 문제도 끝나게 되겠습니다. 4번 9월 30일날 캠브리지에 수출한 선적일자는 9월 10일이고요. 제품의 외상 매출금이 보통예금 계좌에 원화로 환전되어 입금되었다. 9월 30일 차변에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가 입금되었을까요? 9월 30일 날 환율은 1,050원이고요. 외상 매출금은 5,000달러였습니다. 그러면은 곱하기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면 525만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보통예금으로 525만원이 입금이 되었고요. 대변에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갔잖아요.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없어져야겠죠. 캠브리지에 예전에 9월 10일자에 선적한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캠브리지 당시 외상 매출금은 환율이 1,1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5,000달러고요. 550만원이네요. 하면은 대차차액 차변의 25만원은 외환차손 캠브리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외환차손하고 외화환산손실하고 헷갈리면은 안 되겠습니다. 거래가 끝난 거니까 평가 손실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거래가 끝난 거니까 외환차손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9월 30일자 끝났고 10월 23일 보유 중인 자기 주식을 처분하였다. 장부가액은 123450000원이고 처분가액은 125000000이다. 처분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단 자기 주식 처분이익 계정의 잔액이 170만원이 있다. 처분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자, 보통예금 계좌에 처분가액인 125000000원이 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변에 보통예금 계정 과목에 1250000원이 입금이 되고요. 대변에는 자기 주식을 처분하였는데 장부가액이 123450000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주식이 없어지겠죠? 가액은 123450000이 되겠고요. 차액이 발생하네요. 이것은 대변에 발생했으니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계정 잔액에서 잔액이 있는데 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처분 이익 155만원을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나요? 만약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있었다고 하면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먼저 상기한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대변에 계상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자기주식 처분 이익 계정 잔액이 170만 원이 있었으니까는 뭐 이익이 있었으니까는 상관없이 그냥 처분 이익을 또 입력을 해도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10월 27일을 볼게요. 거붕에 대한 받으러움 1,700만 원이 만기가 되어 추심수수료 5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잔액은 당사 보통예금에 입금이 되었다. 추심수수료는 평간비로 처리한다. 보통예금으로 얼마가 입금되었나요? 1,700에서 5만 원을 차감한 1,695만 원이 입금이 되었고요. 차변의 수수료 비용은 판관비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800번대 판관비로 처리를 하고요. 5만 원을 그리고 대변에 받으러움 거붕에 대한 받으러움이죠. 거붕에 대한 받으러움을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6번까지 끝났고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래의 세금 계산서를 보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일반 전표는 닫고요.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서 11월 9일자네요. 11월 9일자 유형은 우리 회사가 동산택입니다. 지금 입력하는 회사가 동산택이고 우주전자에 매출을 했습니다. 매출은 우리가 컴퓨터 제조였던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는 근데 전자부품이니까 제품일 수도 있고 원재료일 수도 있는데요. 제품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고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과세 매출이 되겠네요. 11번 품목은 전자부품 수량하고 단가는 없고요. 공급가액은 700에 70만원이 되겠습니다. 700에 부가세 70 넣어주고요. 거래처는 우주전자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고 분계는 현금하고 미수금이 같이 있으니까 혼합을 하겠습니다. 3번을 눌러서 혼합을 하고요. 제품 매출 그대로 처리를 하고 차변에 현금을 받았습니다. 현금 270원을 받았죠. 현금 270만원, 270원이 아니라 270만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차변에 또 미수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품을 매출한 걸로 처리했으니까 미수금이 아니라 외상 매출금 500만원으로 처리하면서 입력을 하면서 마치면 되겠습니다. 네, 11월 12일 보겠습니다. 11월 12일 대표이사 박대기 거래처 코드는 550번에 박대기를 신규 등록을 하고 가정집에 사용하려고 냉장고 한 대를 550만원을 부가세 포함해서 받았는데 구입을 했는데 전자원들로부터 구입을 했는데 당사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당자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가지급 계정을 사용하여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자, 우리가 매입을 한 거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11번 품목은 냉장고라고 할까요? 수량은 없고요. 단가도 없고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500에 잘못했네요. 과세가 아니라 대표이사의 냉장고를 구입한 거니까 불공이 되겠죠. 매입세액 불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54번 코드를 입력을 해주고요. 품목은 냉장고, 수량은 550만원, 공급처명은 전자월드로부터 구입하였습니다. 전자월드로부터 구입을 하였고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분계는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분계는 혼합으로 하고요. 그리고 불공제 사유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대표이사의 냉장고를 사줬죠.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을 선택을 해주고 차변에
회사 제품이라면 냉장고라면은 소모품, 비품 가능하겠지만은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대표이사로부터 언젠가는 다시 받아야 될 돈이니까 차변에 가지급금을 선택을 해주고요. 품목도 박대기 냉장 대표이사 박대기 냉장고가 나중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볼 때, 자, 이렇게 박대기로 해주고요. 대변에 대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당좌 수표를, 당좌 예금 102번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550만원을 지급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대표이사 냉장고니까 유형은 과세가 아니라 불공이 되겠고요. 품목은 박대기 냉장고, 대표이사 냉장고고, 공급가액은 550만원을 주고 샀고요. 전자월드로부터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구입을 하면서, 그리고 혼합을 붕괴를 선택을 하면서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라고 했죠. 차변에 가지급금 박대기 냉장고라고 처리를 하고, 거래처가 전자월드가 아니죠. 박대기로 해야 되죠. 네, 여러분들도 실수하지 마세요. 해야 되는데 문제에 거래처 코드 550번에 박대기 신규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550번에 박대기 동시에 발생을 하고요. 거래처명뿐만 아니라 대표자 성명도 박대기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종료 버튼을 누르고 나가라. 그리고 거래처에 550번대 하면 박대기가 되겠죠. 그리고 원래는 당좌 예금에 관련된 은행명이 있으면 은행 거래처를 넣어야 되는데 은행이 없으니까 빈칸으로 하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대표이사 개인 박대기 냉장고를 회사에서 사줬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박대기로부터 다시 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박대기의 대표이사에 냉장고를 사준 거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는 불공 처리했고요. 품목은 대표이사 냉장고, 공급가액 550만원을 전자월드로부터 우리 회사 이름으로 받았는데 그것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가지급금 처리를 해서 언젠가는 박대기한테 550만원을 받을 거고요. 대변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우리 회사 당좌 예금에서 돈이 나갔으니까는 지출을 해줬으니까 당좌 예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조금 여러 가지 회계 처리할 것도 있고 거래처 코드도 등록해야 되고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도 넣어야 되고 가지급금 처리도 해야 되는 복합적인 문제였습니다. 네. 3번 문제를 볼게요. 11월 17일 해외 수출업체인 글로벌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 3,000개를 1,500만원에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 중 900만원은 동사 발행 당좌 수표로 받고 잔액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네,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12번이죠. 유형은 12번. 네, 제품 3,000개. 제품 3,000개를 단가는 없지만은 1,500만원이 되기 위해서는 단가가 5,000원이면은 1,500만원이 되죠. 그리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거래처인 글로벌의 거래처를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어요. 그리고 영세율 네, 방금 코드 도움을 보기 위해서 F2를 눌렀었는데요. F2가 공교롭게 화면 캡처를 중지하는 단축키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화면을 나갔었는데 다시 들어왔습니다. 영세율 구분에서 코드 도움을 보기 위해서 F2를 눌렀었는데요. 누르면 안 되겠네요. 직접 클릭을 해서 11월 17일 글로벌의 구매 확인서 3번이 되겠네요. 구매 확인서 3번을 선택해서 엔터를 누르고요. 붕괴는 혼합으로 하겠습니다. 혼합으로 해서 제품 매출이 있었고요. 그리고 차변에 900만원은 당좌 수표로 받고 잔액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900만원은
동사 발행 당자 수표니까 글로벌이 발행한 당자 수표를 받았으니까는 차변에 나에게는 현금이 되겠죠. 나에게는 900만원이 당자 예금이 아니라 현금이 되겠고요. 차변에 나머지 잔액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으니까 외상 매출금 2개월 후에 600만원을 추가로 더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3,000개를 1,500만원에 납품했습니다. 영세율 세금계산서 매출이 있었고요. 제품 3,000개를 5,000원으로 해서 1,500만원을 글로벌에 납품을 했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그리고 현금으로 900만원을 받았고요. 당자 수표로 받았지만 나에게는 현금이 되죠. 우리 회사는 언제든지 은행에서 바꿀 수가 있으니까 현금을 받았고요. 차변에는 잔액은 2개월 후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글로벌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금에 대한 거래처를 없애줄까요? 현금에 대한 거래처를 없애주고요.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럼 11월 17일까지 끝났고요. 11월 25일을 보겠습니다. 11월 25일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와 관련하여 부산세관에 부가가치세 320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전자수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11월 25일 부산세관에 해외 거래처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와 관련하여 부산세관에 부산세관에서 전자수입 계산서를 교부받았다니까 매입의 수입분 5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재료와 관련해서 수량 단가였고요. 320만원, 공급가액이 320만원, 3,200, 공급가액은 3,200, 부가세가 320, 부가세가 320 맞고요. 공급처명은 부산세관. 전자수익계산서를 받았으니까 1번으로 열을 해주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대급금 원재료 부산세관 현금으로 해도 되겠네. 현금으로 납부했으니까. 근데 혼합을 눌렀으니까, 입력을 했으니까 다시 대변에 현금으로 처리를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320만원을 부산세관에 납부를 하면은 되겠죠? 됐습니다. 12월 20 사명상사로부터 생산부서 원재료에 사용할 자재를 3,630만원에 구입하였다.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관련 증빙으로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사명상사로부터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을 했네요. 현금 영수증 과세 61번. 원재료를 수량 단가는 없고요.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3,630만원을 입력을 해주고, 거래처는 사면상사, 전자세금 계산은 아니고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1번으로 바로 눌러서 현금으로 입력해 주시면은 원재료를 현금으로 바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12월 27일 건물에 대한 청소를 위해 청소 용역 업체인 주식회사 센스에 청소비 330만원을 당사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단 청소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건물 관리비 계정으로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어요. 매입의 과세 매입 51번에 해당합니다. 51번 품목은 청소비라고 하겠습니다. 수량 단가 없고요. 33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공급가가 300, 부가세 30만원, 그리고 공급처가 센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니까 1번 눌러주시고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습니다. 3번 눌러서 차변 계정을 뭐로 하라고 했냐면은 건물관리비 계정으로 한다.
건물관리비 계정으로 하고요.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이체. 보통예금은 103번. 보통예금에서 330만원이 이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건물관리비를 납부했고 대급금 맞고요.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7월 10일에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 금액은 6월 25일 직원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잘못했네요. 일반 전표를 열어서 7월 10일 세금과 공과금이 아니라 직원 급여를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니까 예수금이 되겠죠. 쭉 엔터를 쳐주시고 밑에 문제 볼까요? 8월 9일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제품 매출에 대한 거래처를 오리산업이 아니라 우리산업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8월 9일날 그러니까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서 8월 9일날 오리산업이 아니라 우리산업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정리사항 보겠습니다. 2015년 10월 1일에 영업부서의 사무실을 임차한 임차기간은 10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 매 6개월마다 후불로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회계 담당자가 기말까지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았다. 월할 계산으로 해서 처리를 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6개월마다 후불로 지급하기로 했으니까는 아직 3개월만 지났고 3개월이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현금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회계 담당자가 처리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회계는 발생주의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임차료에 대한 비용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 10월 달부터 2015년 12월까지 3개월분에 관한 임차료를 인식해야 되는데요. 6개월마다 후불로 600만원을 주기로 하였으니까는 한 달에 100만원씩 임차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2015년 10월 달부터 12월인 3개월분, 11, 12월 3개월분에 해당하는 임차료 각 월당 100만원씩 300만원을 인식을 해야 돼요. 이것을 일반전표 가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결산을 하니까 오늘은 회사 일자로 지금 우리가 결산하는 일자는 12월 31일이 되겠죠? 차변에 임차료 영업부서 사무실을 임차했으니까 800번대 코드 입력을 하고요. 거래처는 따로 없고 한 달에 100만원씩 3개월이니까 300만원 이고요.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이 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 선택을 해주고 어디에 입력을 할지 거래처가 없나요? 네, 미지급 비용인데 거래처가 없습니다. 만약에 미지급 비용인데 어느 회사에 지급을 했어야 된다. 그 임차하는 회사가 있었으면은 채권 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거래처가 있었어야 되는데 문제 없으니까는 그냥 300만원을 입력해주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2번 당해년도 법인세 등은 3,500만원이며 중간연합세액 1,200만원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85만원은 선납세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산자로 입력해 가서요. 12월 쭉 내리시다 보면은 선납세금 중간연합세액 1,200만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85만원을 선납세금으로 계상했다고 합니다. 선납세금으로 이 두 금액을 합친 1,285만원을 계상을 했죠. 이걸 이제 인식을 하면서 법인세 등이 3,5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3,500만원에서 12850 빼게 되면은 22150만큼 더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22150 만큼 인식을 하게 되면 법인세 등이 3,500이 나오게 되겠죠. 자, 아래쪽에
결산 정리사항이 이것밖에 없다면 바로 전표 추가를 누르면 되지만은 결산일 현재 기말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액도 결산 자료로 입력을 해야 되니까 마주 입력을 한 다음에 눌러보겠습니다. 원재료가 430만원, 기말 원재료가 430만원, 제공품이 510만원, 제공품이 510만원, 제품이 1480만원, 제품이 1480만원을 입력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전표로 추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하면은 12월 31일 날 결산 분계가 추가된 것을 확인해 볼까요? 일반 전표 가서 12월 31일 날 결산 분계가 자동으로 처리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제 6번에 1월부터 6월까지의 외상 매출금 회수가 가장 많은 달은 몇 월인가를 보시려면은 총계장 원장에 가셔서 1월부터 6월까지 외상 매출금 회수가 가장 많은 달은 4월달이 되겠죠? 우선 적겠습니다. 3월달이 됐고요. 2번 6월 30일 현재 비유동 부채는 전기말 대비 얼마 증가되었는가를 보시려면은 재무상대표 가서 6월달을 입력하신 다음에 비유동 부채는 전기말 대비 얼마나 증가되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가 208-342-848, 208-342-848, 그리고 전년도 말이 163-219-848, 163-219-848 하게 되면은 45123-000, 45123-000원이 증가가 되게 되었네요. 이렇게 누르면 되고요. 2015년 1기 예정신고 기간 중 주식회사 로봇에 발행한 매출 세관계산서는 몇 매이며 매출세액은 얼마인가를 보시려면은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서 예정신고 기간이니까 1월부터 3월 정기신고 눌러주시고 로봇 매출세금계산서는 총 5매고요. 세액은 4709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답안에 입력을 해줘야겠죠? 이론 문제 아까 전 시간에 풀었던 거 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방금 풀었던 거 4월 입력해주시고 금액은 45123-000 적어주시고 그리고 3번 몇 매? 5매이며 금액은 470900 이렇게 적어주시면서 닫기를 누르면은 시험 시간에선 이거 아까 풀었던 이것도 적어주셔야 됩니다. 적어주시고 닫기를 누르고 USB로 답안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시험장에선 USB가 꽂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답안 분석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천천히 내려보겠습니다. 좀 틀릴만한 것이, 좀 주의해야 될 것이 확정 급여형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운용 자산이라는 계정을 쓴다는 것 하고요. 확정 기여형이라면 퇴직 급여라는 계정이 나타나는 것 알아두시고요. 선수금하고 선급금하고 헷갈리지 마시고, 그리고 외환 차손과 외화 환산 손실 계정 혼동하지 마시고요.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조정,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잉여금에 해당하는 계정입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있었으면은 자기주식 처분 손실과 먼저 상기한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한번 해볼까요? 손실 계정의 잔액이 55만원
있었다라고 하면은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니까 차변 계정에 예전에 적혔었겠죠.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변에 자기주식 처분 손실 95만 원 이렇게 적고요. 처분이익 100만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네, 헷갈리지 마시고 주의를 하시고요. 내리시다 보면은 네, 저도 아까 종종 빼먹은 경우가 있었죠. 11월 12일 거래처 코드 따로 입력을 해야 되고요. 유형은 불공이고 위에 해당하는 메인 매출 전표 위에 해당하는 거래처는 전자월드, 그리고 아래쪽에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거래처는 박대기를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니까 영세가 되고요. 전자수익 계산서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부산세관에 부가가치세 대급금을 납부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궁금하신 분 없나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원재료를 구입한 거잖아요. 3,200만원에 근데 지금 부가세 대급금만 지금 회계 처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원재료 3,200만원은 일반 전표 가셔서 별도로 처리해 주시면 돼요. 실무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일반 전표에서 원재료 3,200만원 입력해 주시고 이쪽에서 메인 매출 전표에서 부가세 대급금 수입으로 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쭉 내리시다 보면은 네, 선납세금, 미지급세금 바로 결산자를 분개를 해도 되지만은 직접 입력하시는 게 오류가 적을 것 같습니다. 시간도 빠르고 이렇게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으로 65회 전산회계 1급 실무시험을 한 번씩 다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